전 대통령 윤석열 자택 압수수색, 무속인 연루 의혹 수사 확대. 2025년 4월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의 부인 김건희 씨의 서울 한남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영향력 있는 무속인과의 관계를 맺고 권력을 남용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수사의 일환이다. 출처 로이터스. 정치적, 법적 배경.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14일 단기간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회에서 탄핵되었다. 2025년 4월 4일에 공식적으로 파면되었으며 이후 4월 11일 자택으로 이사했다. 2025년 5월 1일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이 기소는 계엄령과 관련한 내란 혐의 재판과는 별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구속영장은 청구되지 않았다. 출처 로이터즈. 무속인과의 연계 의혹.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무속인, 종교 지도자들과의 연계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있으며 그는 스스로를 불교 승려이자 무속인이라 주장했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관여했으며 그의 정치적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출처 코리아 타임즈. 또한 노상원 전 육군 준장 역시 계엄령 추진과 관련해 무속적 조언을 제공하며 깊이 관여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수첩에는 국회 봉쇄 계획, 특정 정치인, 종교인, 선론인에 대한 명단 등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코리아 타임즈. 여론의 반응. 이번 자택 압수수색과 무속인 연루 의혹은 한국 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고위 정치인이 비공식 종교인이나 무속인의 영향 아래 국정을 운영했다는 가능성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압수수색 결과와 향후 수사 계획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국정보당국. 우크라이나에서 전투 중 북한군 600명 사망.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나이스은 약 600명의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전투에 참여하다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사망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2025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약 2,000명의 부상자가 북한으로 송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비통신. 러시아 내 북한군의 존재. 북한은 2024년 가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약 15,000명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하였으며 이들은 주로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집중 배치되었다. 초기에는 현대전 경험이 부족해 드론 및 전자전 대응 능력이 떨어졌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인기 등의 무기체계를 활용하는 전투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전해진다. 출처 더 타임즈. 반응 및 여파. 러시아는 북한의 지원에 대해 공식적으로 감사를 표했으며 그 대가로 북한은 첨단 군사기술, 무인기, 위성기술 등을 비롯해 무기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은 러시아에 미사일, 포병 장비 및 인력도 제공하였으며 이는 유엔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출처 AP통신. 북한에 갈수록 깊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은 군사 현대화를 위한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는 동북아의 안보 상황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국 및 일본 등 주변국들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현재 상황. 많은 인명피해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러시아 내 군사적 존재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의료 분야 등을 타깃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해킹 활동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커데이너 SR. 북한의 이번 개입은 전장 상황뿐 아니라 동북아의 세력 균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임금 협상 결렬 후 서울 버스 기사들 준법 투쟁 돌입.
2025년 4월 30일 새벽 4시, 서울버스노조는 사측과의 임금 협상이 결렬된 후 준법 투쟁에 돌입했다. 이번 투쟁은 수도권 대중교통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노조의 요구와 사측의 입장. 노조는 기본급 2% 인상과 정년을 현재 63세에서 65세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2024년 말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킬 것도 요청했다. 그러나 사측은 이러한 요구가 전체 임금의 20% 이상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사 1인당 평균 연봉이 현재의 6,273만 원에서 7,872만 원으로 증가하고 매년 약 3,000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 이번 준법 투쟁에서 기사들은 교통안전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승객이 모두 앉거나 손잡이를 잡을 때까지 출발하지 않으며 다른 차량을 추월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 버스 운행이 평소보다 느려졌고 대기 시간도 길어졌다. 서울시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을 연장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 긴급 대책을 시행했다. 향후 계획. 서울버스노조는 시민 불편을 고려하여 이번 준법 투쟁을 하루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5월 8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전면 파업을 포함한 강경 투쟁을 검토할 방침이다. 시민 반응. 출근길 일부 혼잡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대중교통 이용자 상당수가 지하철로 이동수단을 변경하면서 지하철 혼잡도는 평소보다 높아졌다. 항구. 황해에서 대규모 해군 방어 훈련 실시. 2025년 4월 28일부터 4일간 한국해군은 황해에서 대규모 해상방어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해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약 20척의 수상 전투함과 12대의 항공기 및 미국의 -64E 아파치 공격 헬리콥터가 참가했다. 훈련 개요 및 참가 전력. 기간. 2025년 4월 28일 5월 1일. 장소. 한국 서해 및 남해 해역. 참가 전력. 수상 전투함 약 20척. 3100톤급 구축함 로크스 서울 등. 항공기 약 12대, 제2함대 및 제3함대 소속. 미국 주한미군 소속 -64E 아파치 공격 헬리콥터. 하이콘 호어 KA. +4. 햇패스 : 바우모이. 컴. +4. 바우다이 롱언. +4. 이번 훈련은 해상 특수부대 및 잠수함에 대한 대응 훈련, 해상 보급 절차 등 다양한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제2함대는 황해 방어를 담당하는 부대로서 주요 역할을 수행했다. 전략적 배경 및 의미. 이러한 훈련은 북한의 해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한국 해군의 방어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정기적인 조치이다. 또한 미국과의 연합작전을 통해 한미 동맹의 군사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향후 전망. 한국 해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해상 방어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해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 및 전략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IMF, 한국, 2026년 1인당 GDP에서 대만에 추월당할 수도. 국제통화기금, IMF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6년 처음으로 1인당 국내 총생산, GDP에서 대만에 뒤처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경제 성장 둔화, 원화 약세,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성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상세 예측. 2025년 1인당 GDP. 한국 34. $642,
2024년 대비 4.1% 감소. 대만 34,430달러. 2026년 1인당 GDP. 한국 35,880달러. 대만 36,319달러. 이로 인해 한국은 2002년 이후 처음으로 대만보다 낮은 1인당 GDP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덩아.com. 주요 원인 분석. 경제 성장 둔화. IMF는 2025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0%로 하향 조정했으며 이는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대만은 2.5%의 성장이 예상된다. 원화 약세. 원화의 대미 달러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달러 기준 GDP 수치가 감소하고 있다. 정치 및 정책 불안정. IMF는 한국 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일관성 없는 정책 환경이 시장 신뢰와 장기 성장 전망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기 전망 및 경고. IMF는 한국이 1인당 GDP 4만 달러를 달성하는 시점을 당초 2027년에서 2029년으로 연기했다. 이는 한국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더딜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생산성 혁신, 노동시장 개혁, 재정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가 일본처럼 장기 저성장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일본과의 비교. 한편 한국은 대만에 뒤처지더라도 일본보다는 높은 1인당 GDP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IMF는 일본의 2025년 1인당 GDP를 33,956달러, 2026년에는 653달러로 예측하고 있다.